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경제지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일 기업계 고위 인사들이 산업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게 대대적 규제 개혁을 재차 촉구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규제 개혁이 이뤄질까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자동차, 조선 알 것 없이 주력 산업들의 전방위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할 조짐에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역할을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호소에 총대를 맨 사람은 이미 정부에 39번이나 규제 개혁을 호소했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입니다.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아직 현실입니다.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을 거론하며 생명, 안전과 같은 필수 분야 외에는 규제의 원칙적 폐지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더 이상 경제를 주도하기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철강은 보호 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 갈등과 고비용 탓에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고 수출이 는다지만 반도체에만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신산업 육성과 노동 현장의 애로 해소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성 장관은 끝장이란 말까지 써가며 기업들의 고충을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2기 경제팀 구성과 함께 경제법 찾기에 나선 정부의 정책 성공 여부는 기업들과의 소통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카풀 차량 공유처럼 택시의 대안 서비스가 큰 인기몰이 중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정식 승인받은 카풀 기사가 4만 명을 넘었고 시범 서비스 중인 타다 이용객도 급증세인데요. 시민들 관심이 이렇게 크고 세계적 추세상 도입은 불가피한데 정부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목적지까지 특별히 원하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온도와 라디오 볼륨은 괜찮으신가요? 지난달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 타다가 유사 택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앱 다운로드는 10만 회가 넘었고 이용객은 10배가 됐습니다. 재이용률도 80%에 달하는데 서울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300여 대에 불과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택시업계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의 인기는 더 거셉니다. 서비스 시작 전인데도 심사를 거쳐 정식 승인받은 기사만 전국 택시 기사의 15% 선인 4만 명을 넘은 겁니다. 연말연시 대목을 노린 카카오 모빌리티는 연내 서비스 개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1월 중에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주셔야 12월에 카풀 서비스가 오픈해서 시민들 승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새 이동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커지고 해외에선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 우버의 기업 가치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들을 능가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런 서비스의 허용 여부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2차 생존권 사수결의 대회를 열기로 해 정부의 고민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 통계의 향방은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며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보고 정책 구상을 잘 다듬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지난 11일 세제실부터 첫 보고를 받았으며 12일은 보고를 최소화하고 청문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청와대는 채용비리와 학사비리를 포함한 8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논의를 거쳐 8대 생활적폐 청산 과제를 도출했고 오는 20일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합대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8대 생활적폐는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공적 자금 부정수급, 재개발 재건축비리, 불공정 갑질 행위,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비리, 안전사고 유발, 부패 행위, 탈세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새로운 경제 돌파구로서의 남북 협력 참여와 북한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에 생산 기지를 둔 업체들의 60%가 시장 진출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핵화 문제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북한 진출을 준비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열심히 메모까지 하며 미래 전략에 몰두합니다. 당장 뛰어들 순 없지만 북한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구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늘에서부터 공작기계, 서로가 필요한 원자재 모든 것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은 북한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조사 결과 외국에 생산기지를 둔 업체 10곳 중 6곳꼴로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입주 비용 절감은 물론 내수시장 개척의 이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업종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인 라선, 신의주 등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품, 그다음 일용품, 피복 가공 등등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이런 업종들을 사실 북한이 경제개발구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것이 남북 경협의 걸림돌입니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길마저 막혀있는 상태여서 남북 경협의 물꼬가 트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한동안 투자의 정석처럼 되는데요. 집값의 전세 가격까지 하락하면 그야말로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이 그런 상황인데 서울은 어떨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0월까지 무려 8.2%나 급등했습니다. 덩달아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도 활발해졌는데 지난 1년간 서울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루어진 갭 투자는 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 9월 기준 56.1%로 늘었습니다. 올 들어 84제곱미터 아파트 호가가 10억 원까지 치솟은 대구에선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 등지에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와 대출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최근 입주 물량이 크게 늘었는데 지역 경제 위기가 겹쳐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서 깡통 주택이나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하향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임대업 등록으로 투자에 나선 경우 대응은 더 어려운데 피해는 세입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물량은 많고 주택시장이 위축되며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지만 추가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이런 경향은 젊은 층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의대 장성인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지 여부와 비만도 판정 지표인 BMI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사람보다 BMI가 평균 0.39 높았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20대의 BMI는 가족과 함께 먹는 동년배보다 1.15까지 높았고 30대도 혼자 먹을 경우 BMI가 0.78 높았습니다. 닭고기 값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3분기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4,884원, 유통비용은 2,864원으로 유통비용의 비중이 58.6%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 59%, 2013년 60%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닭 농가가 계열 농가화하면서 생산성은 안정됐지만 유통비는 물가의 영향이 반영돼 등락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부터 결함이 있는 세차를 수리가 아니라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졌던 BMW 화재 사고. 현재 불이 나는 상황은 잠잠해졌지만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이은 화재 피해 보상 체계 마련까지는 시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인 상황에서 정부는 결함 차량을 새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불량품을 뜻하는 과일 레몬에 빗대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대상은 인도된 지 1년,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하의 고장이 반복되는 차량입니다. 구체적으로 엔진이나 브레이크, 핸들 같은 중요 부품의 하자가 3번 반복되거나 이외 부품에서 4차례 발생했을 경우 조건이 갖춰집니다. 법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심의위원회도 소비자와 제조사 간 중재에 나섭니다. 하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전문가 집단이 중재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법률상 환불 교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하거나 제조사가 반발하면 결국 지금처럼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품 중요도에 따라 차량 교환과 환불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동차 메이커 교환 환불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시스템은 안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국형 레몬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제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민생수사는 각 시도별로 설치되는 자치경찰대가 담당합니다. 전국경찰의 36%인 4만 3천 명 정도가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핵심은 기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분리해 민생과 치안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치경찰제 초안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로 자치경찰 본부와 자치경찰대를 구성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합니다. 자치경찰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등을 맡습니다. 다만 112 상황실에는 초동조치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근무하며 사건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찰로 이관된 인력은 초기에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합니다. 분권위는 내년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을 단계별로 도입한 뒤 2022년까지 전체 경찰 11만 7천 명 중 36%인 4만 3천 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분권위는 자치경찰 예산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제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질 듯합니다.
연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벤처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선 연봉도 근속 연수도 대기업보다 조건이 더 나은 곳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기업보다 나은 슈퍼벤처기업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대기업 위주의 사회 분위기에서 연매출이 높은 벤처기업들이 증가했다는 것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게다가 연봉까지 높다니 이런 알짜 기업들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인구직 포털 사람인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발표한 2017년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 명단 가운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11개사의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급여가 높고 근속연수가 긴 기업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우선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급여는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실지급액으로 1위는 평균 급여가 9,200만 원인 CS윈드라는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네, 올 상반기 국내 매출액 상위 30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4,458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에 성과급을 합해도 9,200만 원이 되지 않는 기업이 수두룩할 텐데 CS윈드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CS윈드는 풍력발전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풍력발전이 적은 우리나라에선 지명도가 낮은 편이지만 기업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난 알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스코틀랜드에 유일하게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영국의 주요 발전 회사인 스코틀랜드 전력회사가 앞으로 모든 전력을 풍력 발전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히며 CS윈드는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수의 전력회사들이 탄소 배출 기준 강화로 환경 비용이 상승하며 재생에너지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블루오션을 거머쥐고 있는 CS윈드가 해상풍력 발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올해 매출만 4,562억 원, 영업이익은 405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알짜 중에 알짜 기업이네요. 치열한 산업 시장에서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이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것 역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2위는 8,405만 원의 평균 급여를 받는 SFA가 올랐는데요. SFA는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와 물류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로 최근 삼지전자, 덕양산업과 함께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했을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뒤이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테스와 공장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톱텍이 평균 급여 8,400만 원을 받아서 공동 3위를 차지했는데요. 3D 검사 장비 제조회사인 고영 테크놀로지는 8,300만 원을 받아서 5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NC소프트는 8,277만 원, 네이버는 8,233만 원으로 각각 6, 7위를, 유진테크 역시 8천만 원을 받아 총 8개 기업의 평균 급여가 8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급여는 8,195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공룡 벤처라 불리는 NC소프트나 네이버보다 연봉을 높게 받는 직업도 5곳이나 있었군요.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봉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알짜 벤처기업에 들어간다면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속연수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밝힌 대기업 평균 정규직의 근속연수는 12.2년입니다. 그런데 일부 벤처기업 중에선 이보다 긴 근속연수를 자랑한 거죠. 1위는 공동으로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인 상신브레이크와 성광빈드가 차지했는데요.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상신브레이크와 부산에 위치한 관이음쇠 전문 생산업체 성광밴드는 2011년부터 관련 조사가 나올 때마다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부침없이 오랜 기간 근속연수로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것 참 인상이 깊은데요. 게다가 대기업과 비교해도 3년이나 근속연수가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벤처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보다 근속연수가 긴 곳이 상당했는데요. 포스코 플랜텍이 13.5년, 대창이 13.4년, 아세아텍이 13.3년, 한창제지가 13.1년, 동양피스톤이 12.9년으로 평균 근속연수도 따져도 대기업보다 긴 수준이었습니다.
네, 취업 빙하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벤처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연봉은 물론 좋은 복지와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이 상당한데요. 이제 무조건 대기업을 선호하기보다는 오늘 추천해 주신 기업들처럼 이 알짜 벤처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